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이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면에 외국에서는 오히려 5년, 10년 이상 한 직장에 있으면 능력이 없어서 직장을 못 옮기는 걸로 보기도 한다네요. 오늘은 이직을 망설이는 분들께 용기를 주는 내용을 준비해봤어요. 저도 이직할 때 단순히 연봉 말고도 많은 게 고민되었고, 저는 사실 이직이 꼭 필요했던 상황은 아니라서 할지 말지도 많이 망설였거든요. 예전에는 첫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고 통용되었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들이 서구화되어서 그런지 직장 문화, 이직 문화도 서서히 바뀌고 있는 걸 느껴요. 관련된 최근 기사를 간추려서 읽어드릴게요. 2021년 1월 27일에 나온 국민일보의 기사예요. 대기업 대졸 정기 공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필요한 인재를 필요할 때 뽑아서 쓰겠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대기업 채용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내년부터 대졸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계열사별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다. 채용 형태는 바꾸지만 채용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SK 측은 설명했다. SK그룹은 해마다 상하반기 정기 채용과 수시 채용을 통해 8,500여 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해왔다. 이로써 4대 그룹 중 대졸 정기 공채를 유지하는 곳은 삼성만 남게 됐다. 앞서 현대차는 2019년부터, LG그룹은 지난해부터 정기 공채를 없애고 수시 채용 체제로 전환했다. 삼성은 현재로선 수시 채용 전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요 그룹들은 한때 그룹 차원의 정기 공채를 해왔으나 점점 계열사별 정기 공채로 형태가 바뀌었다. 그러다 이마저도 없애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각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원할 때 뽑겠다는 건 결국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춘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다. 대학 때 다양한 인턴 경험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경험을 쌓은 경력 같은 신입사원이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 삼성이 대졸 정기 공채를 유지하는 건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는 제쳐두고 기사의 중심 내용만 보자면 대졸 신입사원을 줄이고 경력직을 많이 뽑겠다는 거예요. 공채 문화는 같은 기수의 신입사원끼리 연대감도 키우고 교육을 한꺼번에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승진 라인도 비슷하게 맞춰가면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구조인데, 요즘같이 이직과 퇴사가 잦은 시대에 기업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수시 채용을 하면 인력 구멍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요. 또 경력직이 신입사원 교육에 기간과 비용도 들지 않고 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해서 훨씬 생산적이기도 하고요. 대졸 신입에게는 취직 관문이 좁아졌지만 이직을 원하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이렇게 대기업에서부터 변하고 있으니 몇 년만 지나도 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직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연봉이나 처우에 대한 불만, 워라밸 문제, 직장 내 인간관계 등 직장에 불만이 생겼다면 저는 이직이 원초적인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직이 나에 대한 업그레이드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떤 이유로 이직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먼저 직장 내 인간관계, 말도 안 되는 업무 과중으로 이직하시고 싶은 분들은 최대한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요? 회사는 우리가 일한 것 이상으로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이상이 생긴다 해도 절대 그걸 보상해주지 않는답니다. 이 모든 점들을 월급과 비교해서 월급이 더 적게 느껴지는 분들은 정말 과감하게 이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월급 때문에 버티다가 병원비가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생긴 장애는 재발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도 퇴사한다고 해서 바로 굶어 죽지는 않아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 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이직을 고려할 정도의 스트레스라면 그건 나의 또 다른 재산인 건강을 깎아먹으면서 하는 직장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인간관계가 문제인 직장은 내가 성격이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다른 면에서도 문제 있는 직장이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빨리 나오세요. 두 번째로 처우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일단은 이직해서 새로운 업무를 맡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경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직 기간 면에서는 서구권은 맡은 업무와 프로젝트에 따라 1, 2개월 일한 기간도 경력으로 쳐주지만 우리나라는 과도기적 시기라 산업에 따라 다르지만 3년 정도의 경력이 있다면 이직을 고려해 볼 만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직 시장을 둘러본 뒤에 이직할 회사의 업무가 내 능력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뭘 더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 경우에 이직 시에 따져야 할 건 연봉과 회사의 네임밸류랍니다. 만약 지금 있는 회사보다 더 네임밸류가 좋은 혹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직이라면 연봉이 깎이거나 나이가 많다고 신입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 이직한 회사도 평생 직장이 아닐 수 있고 또 이직할 때 이 회사의 신입으로서 한 일들이 나의 또 다른 경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직 성공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저는 이직 준비가 직장 생활의 희망과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그 어떤 짜증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속으로 나는 곧 이직할 건데 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덜할 것 같지 않나요? 다만 절대 주의해야 할 점은 욱해서 이직 계획을 직장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들키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만약을 대비해야 하니까요. 이직을 망설이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다시 결심을 다지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취업 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